동생들 안녕, 영규형이야. 합격을 간절히 원한다면 박영규 동행 한국사지. 자, 지방지 시험 앞두고 마지막에 이렇게 촬영을 좀 시작해보게 된 것은 문화유산 때문이야. 이 문화유산 마지막까지 우리의 발목을 잡지. 문화유산 심플하게 정리하게 라는 이름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려고. 사실 한국고시학원 그리고 에듀윌 학원에서는 이미 마지막 시간에 문화재를 한번 다 다뤄봤어. 그런데 혹시 그 강의를 못 듣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 강의를 들었지만 또 유튜브는 반복적 학습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심플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자, 하나씩 아주 중요한 주제를 좀 다뤄볼 것이고, 그리고 내가 구구절절 설명하진 않을 거야. 이미 기본 수업 때 다 설명을 많이 들었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그리고 꼭 체크해보고, 점검해보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 맞지? 자, 그러면 조금 스피드하게 좀 진행을 해볼게. 자, 시작해보자. 자, 건축물이야. 건축물에서 먼저 절을 좀 살펴보려고. 절. 자, 이 절터 요 내용인데 요거 정말 중요해. 내가 필수 그리고 중요 그리고 참고 이렇게 나눠서 할 건데, 필수는 예전에도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거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은 자, 예전에 많이 출제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참고는 좀 해봐라. 좀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 그래서 필수라고 얘기했을 때는 꼭 기억해줘야겠어. 자, 가보자. 부여 능산리 절터야. 구식돌방 무덤의 양식이 이 부여 능산리 고분군 안에 있지. 그리고 이 안에서 금동대학로가 출토되었어. 이것 2022년 국가직 문제에서 나왔었지. 너무나 중요해. 그 다음에 이제 미륵사는 자, 익산 지방이지. 전라북도 익산이라는 거 좀 기억하고, 이 미륵사의 석탑 안에서 사리 장원부가 출토되었고, 이 내용은 바로 사택 적덕의 딸이라는 표현도 확인할 수 있겠다. 자, 이제 불국사가 되겠어. 불국사 신라 경덕왕이지. 8세기 후반이 되겠어. 신라 중대 마렵이지. 자, 이 불국사 안에 대웅전, 석가탑, 다보탑, 그리고 청운교, 백운교 같은 다양한 건물도 기억해 줄 필요가 있겠다. 자, 그리고 봉정사 극락전. 자, 이 봉정사 극락전이 전설적인 문제였어. 자, 2022년 국가직 문제 최고 난도 문제였는데, 우리는 암기법으로 1초 만에 풀렸던 아주 나한테는 굉장히 좀 소중한 문화유산이야. 주심포 봉부수객 기억나지? 봉부수객 주심포 양식 꼭 기억해 두도록 하자.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절터 필수야, 필수.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부석사 무량수전. 야, 이거는 언제나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지. 경상북도 영주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자, 내용 쭉 확인하면 되는데 조금 어렵게 나오면 팔작지분이라는 것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기억해두자. 봉부수 그 수지. 그래서 주심포 양식 수덕사 대웅전 예산이고, 이거는 백제계라는 것도 좀 살짝 기억해줘. 백제계 건물. 자, 예산이 백제 지역이었잖아. 그치?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자, 사리원 성불사 응진전. 출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 왜냐면 다포 양식 아직 출제 안 됐거든. 원나라 영향을 받았던 다포 양식 성불사 응진전. 그래서 우리 암기법 다포 응원 이렇게 암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기억하고. 무이사 극락전 조금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가 있어. 15세기 전남 강진. 자, 이건 주심포 양식이야. 거의 대부분 조선 때는 다포 양식이었지만 무이사 극락전은 주심포 양식이라는 게 좀 독특하지. 꼭 기억해 주자. 자, 이렇게 해서 절을 다 끝냈고,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절이 좀 있네. 자, 조선 후기. 조선 전기의 절은 거의 없지. 왜? 자, 조선 전기는 숭유 억불이잖아. 성리학 중심의 사회잖아. 그런데 외란 때 승병들이 활약을 많이 했잖아. 그래서 17세기 때에 불교의 지위가 높아지게 되지. 그래서 양반 지주의 성장이 반영되는 다층 통층 구조의 건물, 법주사 팔상전. 자, 아주 중요하다. 법주사 팔상전. 특히 법주사 안에서는 통신라에 만든 쌍사자석 등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줄 필요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금산사 미륵전. 17세기 때 거지. 17세기 때. 자, 이 전라북도 김제인데 특히 금산사라는 절이 매우 중요하다.
견훤이 여기 갇히기도 했었던 거 기억나나? 견훤, 그치? 견훤이 여기에 갇혀 있었기도 했고, 그치? 아들 누구 때문에? 신검 때문에. 자, 그리고 금산사는 통일신라 때의 승려가 활동하기도 했었는데 바로 누군지 아나? 바로 진표였지. 진표가 금산사를 하겠다는 것. 조금 어렵게 나오면 날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에 화엄사 악항전, 17세기 때의 전남 구례. 자, 이것도 다층 통층 구조. 그래서 법금화. 그래서 17세기 때 법금화. 우리 어떻게 암기할까? 법으로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만 오세요. 17시 전까지. 이렇게 법으로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오세요. 17시 전까지. 법금화가 순서가 되는 거야. 자, 양반 지주의 성장을 반영했던 다층 통층 구조의 건물이었었지. 자, 이제 문이 나왔어. 문, 성, 이것은 한 중요로 볼 수 있어. 중요, 필수까지는 아니고 중요로 하자. 평양 보통문, 조선 전기 때의 건물이었고, 자, 경운궁은 우리가 덕수궁으로 불리는 거지. 덕수궁에 있는 정문 대한문이 있어. 자, 그리고 개성의 남대문, 자, 태조 때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독립문은 근현대 건물에서 특히 독립협회와 관련돼서 매우 중요하지. 1897년 연도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백암성은 이제 고구려의 성이었지. 당나라와 전쟁을 펼쳤던 곳이었고, 오녀산성은 졸본, 자, 주위에 있는 산성이라 볼 수 있겠다. 고구려의 첫 수도가 졸본이었지. 자, 서울 성곽, 한양 도성, 이것도 최근에 기출 나왔었는데 학생들 많이 힘들어했지. 서울 성곽, 한양 도성, 바로 한양 외곽에 있는 성인데 바로 이 성곽인데 요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금 지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지정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4대문의 이름도 좀 알아두면 좋겠다. 알겠지? 그래서 숭례문, 흥인지문, 도니문, 숙정문까지 꼭 기억해 두도록 하자. 되겠지? 자, 그렇게 봤고, 자, 이제 다음. 화성은 출제 1순위 주제지. 이 화성은 또 행궁이 있지. 행궁은 왕이 잠시 임시로 머무는 그런 궁궐로 볼 수 있겠지. 팔달문이 있고 장안문이 있고 꼭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빈칸을 직접 채우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서 이 빈칸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 꼭 기억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18세기 수원 화성 정조가 만든 거고 요 내용들 꼭 기억해줘. 공격, 방어가 가능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또 화성은 유수부, 수도, 방위, 군사 요충지라 볼 수 있겠지. 자, 그리고 행궁이었고 문들을 확인하면 되겠고 이 화성과 관련된 이 기록을 의궤에다가 담아놨지. 그래서 화성 성역 의궤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자, 거중기는 정약용이 기도설 참고해서 만든 거중기, 이거를 이제 화성 축조에 활용했다라고도 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궁궐을 살펴보도록 하자. 자, 궁궐은 필수까지는 아니고 중요한 내용으로 경복궁 기억해줘야지. 태조 때. 그 다음에 창덕궁 기억해야지. 태종 때로. 그치? 그 다음에 창경궁. 자, 성종 때로 기억해야겠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경자 들어가는 거. 경희궁 나오지? 경희궁, 이것은 자, 바로 광해군 때라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경운궁까지 기억해야지. 경운궁도 광해군 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래서 5대 궁궐 되겠지? 근데 창자로 시작되는 궁궐은 다 동쪽에 있어. 창덕궁, 창경궁.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동궐이라고도 하고, 경복궁은 북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경희궁이 이제 서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알겠지? 요 자료는 자, 에듀윌 홈페이지 박영규 그 자료실에도 올라가 있고, 그리고 내가 밑에 그 유튜브 이제 게시판, 유튜브 밑에 추가해서 써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거기다가 링크 시켜놓을게. 그래서 내 카페에다 링크를 걸어놔서 그걸 다 다운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할게. 근데 링크 걸어놓은 것은 이제 회원가입을 좀 해야 돼. 그래서 나한테 회원가입 신청을 하면 내가 영기 형이 바로 이제 오케이 해주면 바로 다운이 가능하다는 거 알려주고. 자, 종묘와 사식도 매우 중요하지. 종묘. 나머지 내용은 확인하면 되겠다. 자, 다음 내용 살펴볼게. 자, 기타 건물들이야. 기타 건축물은 그 다음에 근현대 건축물은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참고. 자, 먼저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이라고 했지. 참성단은 단군에게 제사 지냈던, 그리고 초제가 있었다라는 거, 특히 이 초제는 도교 행사라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 해인사 장경판전. 자, 세계문화유산 맞지? 근데 해인사 장경판전에서 팔만대증형을 만든 건 아니지. 바로 팔만대증형 강화도에서 만든 것을 조선 때 이렇게 옮겨줬다는 것 기억해야겠지. 합천이지. 그 다음에 종묘. 종묘 사직에 대해서 다 알아줄 필요가 있어.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종묘, 토지신과 곡지신을 모시는 사직, 좌묘우사의 원칙이라는 것, 이런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도록 하자. 자, 근현대 건축물로는 황궁우가 있는데, 황궁우는 원구단 옆에 있는 것으로서 황궁우는 1899년, 원구단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없앴지만 황궁우는 현재도 존재한다는 것, 황궁우는 바로 신령의 위패를 모시는 곳이다 라고 볼 수 있겠다. 명동성당 매우 중요하지? 연도가 중요해. 1898. 자, 3.1 민주구국선언이 발표됐던 곳이기도 했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조작을 폭로했던 민주화의 성지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지. 고딩 양식이라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 자, 러시아 공사관 살펴볼까? 러시아 공사관, 러시아인 사바틴이 설계한 거고, 아관파천 때 고종이 머문 곳이었었지. 그치? 러시아 공사관 사바틴, 러시아 건축가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화신백화점이 나오는데 1930년대 백화점, 우리 민족 자본으로 만든 백화점이다 라고 정도 기억하고, 덕수궁 중명전은 을사조약이 체결됐던 비운의 장소였다는 것 기억할 수 있겠고, 세창양행은 독일 회사였어. 특히 한성주보에도 세창양행이라고 하는 광고가 실리기도 했었고, 강호도 당연 근관채굴권을 세창양행이 갖고 있었었지. 자, 손탁호텔, 사바틴 러시아인이 건축했는데 특히 정동군락부 세력들. 자, 정동군락부는 이제 친미 칠러 인사들이었지. 근데 그들이 이 손탁호텔, 최초의 서양식 호텔 여기서 많이 활동했다 볼 수가 있겠어. 자, 그 다음에 청독부. 청독부는 1910년부터 있었다 하지만 경복궁에 설치했던 이 청독부 건물은 1926년에 완공했고, 1996년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해체시켰다 볼 수 있겠지. 덕수궁 석조전, 야, 이것도 예전에 기출로 나왔는데 1910년에 완공되었고 르네상스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 러시아인 사바틴이 만들기 시작했는데 1910년 일본이 완성을 시켰고, 1945년 미소공동위원회가 여기서 열기도 했었다라는 거지. 자, 동양처지 주식회사 1908년 기억해줘야지.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계기로 해서, 자, 이 동양처지 주식회사의 토지가 증가하긴 했지만 동척은 그 전인 1908년에 만들어졌다는 거 매우 중요하지. 여기다가 폭탄을 투척했던 인물은 의열단 나석주였어. 1926년이었지. 자, 이렇게 했고 이제 조형물을 살펴볼게. 조형물에서 탑은 중요도가 너무 높지. 탑은 필수 주제가 되겠다. 자, 먼저 미륵사지 석탑. 아까 전에 미륵사지 살펴보기도 했지만 이것은 목탑 양식의 석탑이라는 게 매우 중요했고, 이 안에 사리 봉안기도 발견되었다는 거 아까 얘기했지. 전라북도 익산이야. 익산도 백제 역사 유적지구에 포함이 되지. 공주, 부여, 익산까지. 분황사 모전석탑, 이거는 선동여왕 때로 시험에 좀 많이 나오고, 모전석탑은 벽돌 모양의 석탑이라는 거지. 현존하는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탑이니까 아주 의미가 크지.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목탑 양식의 석탑이야, 이것도. 자, 그리고 특히 소정방이라는 자가 이 탑, 자, 본인이 만들었다라고 했었지. 백제를 제패한 다음에 본인이 만들었다고 했지만 사실 구라였지. 자, 목조 건물에 살짝 이 배을림 양식이 좀 보여. 배을림 양식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목조 건물이라 볼 수가 있겠다. 하지만 이것도 석탑이지.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다. 자, 신세동 7층 전탑은, 자, 이것은 전탑. 자, 전탑, 벽돌탑인데, 자, 이 벽돌탑은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통일신라 때로 추정되는 전탑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안동 법흥사지 7층 전탑이라고도 하지. 요즘은 요 편을 더 많이 써. 신세동 7층 전탑보다. 그래서 통일신라 때도 전탑이 존재는 했다. 근데 유행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가문사지상 층석탑 정말 중요하지. 신문항으로 꼭 기억해줘야겠지. 통일신라 때 전형적인 이중기단위의 3층 석탑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그치? 이중기단위의 3층 석탑 바로 문무항 때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신문항 때 완공. 자,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3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 기억해줘야겠지. 경덕왕이었지. 불국사 안에다 만들어 놓은 건데 석가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지. 이 안에서 뭐가 발견되었어? 무구정광 대단한경. 이거는 목판이지. 목판, 활판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 석가탑 맞은편에 또 다보탑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중기단위의 3층 석탑, 통신라의 전형적인 석탑이 되겠지. 그 옆에 있는 자 전남 구례의 화엄사 4사자 3층 석탑. 자, 좀 형태가 좀 새로워졌지. 여기 보면은 이게 사자상이 있고 그래서 이형 석탑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3층이 되니까 통일신라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요거 시험때 정말 많이 나오지. 진전사지 3층 석탑 정말 중요하지. 자, 신라 하대 때 강원도 양양에 있는 건데 바로 기단부와 탑신부의 부조로 불상을 새겨놨다는 게 아주 중요하지. 그래서 불상을 새겨놨다. 이 내용은 자 전형적인 석탑의 양식이 아니지. 석탑의 양식이 좀 변화된 거야. 이 탑 자체가 그 부처님을 상징하는 건데 그 탑에다가 부처님의 불상을 새겨놨다는 건 좀 특이한 형태라서 신라 하대라는 게 매우 중요해.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영광탑, 이 발해의 전탑이라고 볼 수 있어. 발해의 벽돌탑. 당나라의 양식을 이제 영향을 받은 거라 볼 수 있겠지. 발해의 영광탑, 발해의 전탑이다 라고 볼 수 있겠다. 자, 되겠지. 여기까지 했고 탑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고려 때 거 살펴보도록 하자. 고려 때 현화사 7층 석탑은 고려 때는 좀 다층탑이 유행했기 때문에 7층 석탑 기억하면 되겠고, 월정사 8각 9층 석탑 정말 중요하지. 우리 암기법 어떻게 갔어? 월, 경, 그 다음에 어떻게 암기했지? 원 이렇게 암기했지? 월, 경, 원 이렇게 암기했었어. 맞지? 그래서 월, 경원 누나 이렇게 암기했었지? 그렇지? 월, 경원 누나 이거 순서니까 꼭 기억해줘야겠지? 자, 최근 요 원각사지가 출제되기도 했었고, 자, 나머지 출제 빈도 너무나 높은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줘야겠다. 월정사 8각 9층 석탑, 고려 전기 때 자, 송나라 영향받은 곳으로서 평창 오대산에 있는 것이었고, 경천사 10층 석탑은 원나라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10층의 대리석으로 되어 있지. 그리고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 자, 이 경천사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은 게 원각사 10층 석탑, 이게 세조 때인데 최근에 이게 탑골곤에 있다는 것도 한번 물어봤지. 탑골곤은 3.1 운동이 일어난 장소이기도 했었지.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석등. 아, 참고로 이 문화재는 공무원 한국사 문제에서는 문화재 사진 자체가 나오기보단 문화재의 바로 이름하고 시기, 요게 제일 중요하지. 그리고 특징까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름과 시기가 제일 중요하고 특징까지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라고 볼 수 있지. 조금 어렵게 나오면 위치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지. 위치까지. 그렇지? 그래서 문화재의 이런 생김새보다는 문화재의 이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이름이. 알겠지?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에서는 문화재의 이런 그 사진 자료를 좀 많이 언급하긴 한데 공무원 한국사 문제에서는 사진 자료를 많이 언급하지 않는 것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 발해 석등이야. 자, 이렇게 연꽃 모양이 있고 아주 웅장한 이 발해 석등은 고구려 영향을 받은 걸로 볼 수 있겠고, 자, 그리고 법주사 쌍사자 석등, 두 마리의 사자가 이 석등을 지탱하고 있는 건데 통일신라 때의 석등이고 법주사라는 것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아까 전에 법주사 팔상전 배웠었나? 그 팔상전과 함께 더불어서 법주사 쌍사자 석등 같이 알아두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승탑이 나왔어. 승탑은 필수까지는 아니고 좀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보도록 하자. 자, 전흥법사 염거화상탑. 전이라는 건 전해진다라는 내용이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승탑으로 전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그 옆에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정말 중요하다. 바로 팔각 원당형 이렇게 얘기를 하지. 팔각 원당형. 그 전형적인 팔각 원당형의 승탑이 되겠다. 앞에 있던 전흥법사 염거화상탑도
팔각 원당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팔각 원당형 알겠지? 그래서 팔각 원당형의 승탑이 신라 하대 때에 유행했다는 거. 특히 승탑은 선종 불교와 관련이 있지. 이렇게 했고, 자 고달사지 승탑이 있는데 요거는 고려 전기 거야. 자 이것도 팔각 원당형이지. 팔각 원당형이긴 한데 이거는 고려니까 고달사지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어. 고려니까 고달사지 알겠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자 정토사 흥법국사 실상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토사 홍법국사 실상탑. 자 이거는 홍법국사 실상탑이잖아. 그래서 이응을 떠올리면 되겠지. 그래서 구영 이렇게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구영의 바로 승탑이 되겠다. 이영 승탑이지.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이 있는데 이것도 현묘를 떠올리면서 미음 떠올리면서 사각형의 형태, 요 사각형의 형태 떠올릴 수 있겠지. 그래서 사각형의 형태라는 것 기억하면 되겠다. 고려 거의 이영 승탑이라고 볼 수 있어. 자 이제 불상을 살펴볼게. 불상도 필수야. 불상 필수. 불상 정말 중요해. 우리나라 문화유산 중에 불상. 먼저 고구려의 금동 영가 7년명 열입상. 7년명 열의 입상이라는 걸 통해서 7을 떠올리고 고구려 떠올리면 되겠지. 고구려의 불상인데 이게 신라의 이 경남 의령 지역에서 출土됐지만 바로 금동 연가 7년명이라는 연호가 고구려의 연호가 되기 때문에 이건 고구려 거라는 것이 밝혀졌지. 이불병자상 정말 중요하다. 발해 거를 꼭 기억해줘야 돼. 그래서 그림이 안 나오긴 하지만 사진자로 나오면 이렇게 발해 이렇게 떠올리는 것도 괜찮지. 그 다음에 금동 연가 7년명 열입상도 바로 고구려 이렇게 떠올리는 것도 괜찮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자, 또 이불병자상은 조금 동경지역이라는 것도 좀 알아도. 동경, 자, 동경지역이지. 동경지역. 그래서 자, 이게 상경 있고 동경 있고 여기 있는 건데 여기에 불상이 동해안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떠올리니까 동경이라는 거 기억해주고. 자, 이 발해의 불상 고구려인을 받은 거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자 서산 용현리 마예열의 삼존입상, 백제의 미소라 불리는, 예전에는 이제 그 서산 백제의 미소라 불렸던 서산 마예 삼존불 이렇게 많이 얘기했던 건데, 서산 용현리 마예열의 삼존입상 세 분의 부처님이 자 이렇게 웃고 계시는 백제의 미소. 그래서 백제의 문화유산이라고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 서산이 충남이니까 당연히 백제 문화유산 되겠지. 자, 은근히 이거 출제됐을 때 많이 틀리더라고. 바로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요것 고구려 백제 신라 다 있어. 고구려 백제 신라 다 있어. 삼국의 문화유산으로 봐야 돼. 삼국의 문화유산인데 특히 일본에 영향을 미친 거는 백제라는 거야. 그래서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이것 국립중앙박물관 인기 1위인데 요건 삼국 시대 때 다 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줘야 돼. 머리에 삼상관을 쓰고 있는, 알겠지? 그렇게 꼭 기억하는 걸로 하고, 자 경주 배동석조의 삼존입상 신라의 불상으로 기억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석굴암 본존불 통일신라지. 신라 중대 8세기 말이지. 경덕왕 때 경주 토암산에 있는 석굴암 본존불. 이 석굴암 본존불은 석굴암 자체가 인공 석굴 사원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석굴암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지. 전실과 주실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전형적인 통일신라 때의 불상이 되겠어. 전형적인 통일신라 때의 불상.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철원 도피한사 철조 비로잔압을 좌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철불이야. 신라대 때 철불. 철불은 거의 대부분 고려 때 유행했었는데 이것은 신라 하대 때의 철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 아마 철원 지역의 호족으로 구성되었던 향로가 제작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신라 말에도 이런 철불이 있었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해줘. 알겠지? 네, 자 이렇게 했고, 고려 때 불상. 고려 때 불상, 고려가 자 그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는 불교 중심의 사회였잖아. 그래서 이 부석사 소조 아미타레 좌상이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아. 부석사 무량수전 안에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건 특히 신라의 전통 양식이라는 거. 자 우리나라의 소조 불상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되었다라고 평가를 받지. 아미타 신앙이라는 것도 좀 기억해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래 좌상은 고려 전기 때 만들어진 걸로써 현존하는 철분 중에는 가장 규모가 크대. 그래서 철불이라고 하는 것은
자, 특히 고려 전기 때에 그 철이 많이 나오는 지역성을 좀 반영하는 거지. 그래서 지역색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지방 문화가 발전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자,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입상. 이것도 지방 문화라고 볼 수가 있어. 자, 논산 지역에 바로 이건 대형 이렇게 불상이 있는 건데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려 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좀 특이하게도 광종의 명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좀 알아도 요즘 이 언급도 좀 나오기 때문에 광종의 명으로 만들어진 게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은진 미륵이라고도 불리지. 그래서 미륵신앙이야. 미래에 붙여 미륵신앙. 미륵신앙이 반영되었다. 자, 이제 고분을 살펴볼게. 자, 고분부터는 다음 강좌에서 이어가도록 할게.